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니테스트인데요. 지난번에 진행했던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산업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는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 주말에 몰아서 찍어 놓거든요, 준비를.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나서 생각보다 이번 주에는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 본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번 읽어보실 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아이디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댓글 혹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란 블로그인데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에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해드린 거는 해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분석은 사실 조금 해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업이나 좀 좋아하는 기업이면 중간중간 제가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참 분석이란 게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설 정도야 사실은 투자하실 때 참고용으로 쓰시는 거지만 분석은 기본 아이디어가 들어간 순간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 또 드릴까 이렇게 할 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해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분석은 계속 늘 고민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일부 기업들 분석글을 올렸다가 너무 좀 이슈가 많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어차피 제 채널도 진화를 해 나갈 거니까요. 이런 부분 더 해드리고 혹은 이런 부분 빼고 할 거니까 계속 커져가는 진행되는 모습들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유니테스트 20년 반기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이고요. 유니테스트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법정 명칭은 유니테스트이고요. 현재 중소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히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 및 상용화하여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데요. 지난번에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유닛 테스트는 후공정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독특했던 게 최근에 그린 뉴딜 이슈로 폭력이 난리잖아요. 물론 저는 소위 말하는 좀 핫한 기업들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라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 태양광 부분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태양광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기존 주주님들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행 관련된 이슈는 전혀 없고요. 주식의 수는 발행할 주식 수는 정관상 1억 2천만 주고 현재까지 2113만 주 발행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제가 배당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배당은 이익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배당이 감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적자로 끝난다면 아마 배당이 나오지 않겠죠.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공정, 이 기업 유닛 테스트는 후공정입니다. 전공정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여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전체 장비 시장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말은 후공정은 30% 차지한다는 뜻이죠. 후공정 장비는 전공정 후 조립 및 검사에 관련된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칩에 리드선을 붙이고 패키징 및 공정별 각 단계마다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된 사실 이 반도체 공정이 복잡하거든요. 사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인데 이런 부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는 공대 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지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블로그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블로그랑 그리고 램 리서치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해당 내용들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는 좀 쉽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였나?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반도체 제국의 미래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요. 재미는 없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에 대한 이 시장 수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반도체 소자 시장의 10%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후방 산업으로 반도체 경기와 산업 사이클이 비례하며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데 제가 제목을 내년에는 괜찮을까라는 그런 이슈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까지는 메모리 쪽이랑 이쪽 쪽 반도체가 좀 안 좋은 시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후행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뒤로. 왜냐하면 이 장비 업체니까 따라가는데 결론은 좀 좋아지면 또 이제 그 번 돈을 투자하고 할 거라서 살아나겠지만 당장은 이게 리드 타임이 좀 생기죠.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올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018년 상반기까지 디램 시장은 미세공정 등 반도체의 미그레이션으로 전방 소재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반도체 수요 감소와 소자 업체의 제품 재고 수준이 높은 수준을 상승하면서 소자 업체들은 설비 투자 금액을 축소하거나 미세 공정 위주로 투자가 전개되었다. 2020년에는 코비드19 발생으로 세계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향후 반도체 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5G, 4차 산업, AI죠. AI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 증가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이죠. 결론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진짜 좋아진다라면 따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미리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트래킹을 계속 해줘야 될 기업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경쟁 상황이고요. 표준품 없이 각 수요처의 제조 공정에 적합한 장비를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또 같은 수요처라 하여도 해당 생산 라인에 따라 적합한 장비가 서로 다르므로 소자업체와의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한 고객 특성에 맞는 장비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다르게 좀 해석해 주면 어떻냐면 핵심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아요. 공동 개발 기술 협력인데 한 번 들어갔던 업체가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굳이 잘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 업체가 잘려나가고 새로운 업체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저희 같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업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시설 투자로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더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론적으로 원청 업체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자금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반도체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코비드19로 수요 측면에서 외부 활동 자제 및 경제 활동 제한으로 스마트폰 및 IT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및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의 D램이나 이런 메모리보다는 서버향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업체랑 관련된 걸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공급 측면에서는 일부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일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반도체 공정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고 클린룸에서 근로자가 방진 복장을 착용하는 등의 시설을 통해 인력 간의 밀접이 적어서 코로나 영향이 적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문제없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삼성전자 공장 멈출까 엄청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한다 있죠. 이 부분 산업 성장성이 연평균 15% 고속 성장을 이어가서 2020년에는 이 정도의 설치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늘어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현황인데요. 자, 영업의 경향이에요. 반도체 웨이퍼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의 테스트 솔루션을 사업 방향으로 선택하고 진취적인 경영진과 기술진을 확보, 세계적인 기업을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유니테스트의 사업의 핵심 방향은 반도체 메모리의 테스트 솔루션이라면 전부 다 제공한다는 뜻이죠. 테스트 장비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같이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당사의 반도체 검사 장비는 주 검사 장비인 메모리 테스트 장비로 예전에 장비만 그걸 했겠죠. 메모리 모듈 컴포넌트 테스트 장비로 구성되며 그리고 반도체 소재업체가 주 고객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이닉스 향이죠, 주로 유니테스트가. 자, 당사가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하여 국산화 및 양상을 성공했다. 이건 잘한 일이죠. 당사는 설립 이후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분야에 집중한 결과 소재업체와의 기술 공동 개발 등 통해 이미 국산화 상용화에 성공했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업체와 락인이 되어 있겠죠. 그 업체도 굳이 유닛 테스트를 벌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그 업체랑 거래를 안 할 이유 아예 없겠죠. 여기는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간 기업이랑은 아마 꾸준히 할 개연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직접 읽어 보시고요. 2014-15년도에는 DDR4 지금 제품 현황입니다. DDR4 스피드 테스터 장비 외에 EMCP 등에 적용되는 융복합 테스터 장비가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닌 테스터도 출시를 했고요. 당사는 D램과 낸드 테스트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더욱 탄탄히 하여 시장 내 점유율을 향상시키면서 자회사를 통한 비메모리 테스터 제품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장비 회사를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되고 싶다.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이 훨씬 더 메인이란 뜻이겠죠. 자, 비메모리 쪽도 자회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공시 대상 구분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가 있고요. 태양광 산업이 있습니다. 점유율 쭈르르르 있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데이터 산출하는 게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엄청 길게 적어놨죠. 알 수 없단 말을. 자, 시장의 특성입니다. 당사가 국내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개발 완료하여 국산화 및 양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외산 제품이 선점하고 있던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예전에 전부 외산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산업은
소자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 개발 및 영업을 하게 되는 수주 산업으로서 매출이 편차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핵심은 뭐냐면 제품 결론적으로 오더메이드란 뜻입니다. 얘도 오더메이드고, 그리고 매출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 당연하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청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뭐 팩을 새로 지어서 이때까지 납품해야 돼 하면 그때 막 몰아서 납품했다가 또 쉴 땐 또 쉬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신규 산업인데요. 내용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 이 부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진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설비 구축에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동작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응해 검사 장비 역시 높은 성능의 장비를 출시 중이다. 그 외에는 밑에 이미지 센서 테스터, DC 테스터, 자동차용 반도체 테스터 등 시장 수요에 맞춰 적시에 검사 장비를 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망라하는 종합 테스터 메이커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터는 축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회사의 방향성은 이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죄송합니다. 자,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의 일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분야 본인들이 할 수 있다 하고요. 여기 보시면 EPC 분야인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부와 민자 사업의 EPC 사업에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PC는 이 뜻이에요. 하고 있다. 우리 건설 쪽 할 때 EPC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 결론적으로 태양광 산업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양 전지 분야는 핵심이 뭐였냐면 상용화 당겼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당사의 주력 메모리 테스트 장비는 크게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랑 그리고 메모리 모듈 테스터, 고속 버닝 테스터, SSD 테스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EPC 사업 등이 있는데, 보시면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쪽 매출 비중이 52%, 그리고 태양광 쪽이 44%입니다. 사실은 이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반도체 매출이 거의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 2분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비슷해졌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던 회사입니다. 자, 원재료 및 가격 변동 추이는 거의 동일하고요. 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생산 능력은 뭐 똑같습니다. 30대씩, 30대, 30대, 30대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동 실적은 1에서 매출이 팍 줄어든 겁니다. 곱하기 얘도 92죠. 그러니까 매출이 작년이랑 재작년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란 거. 자, 쭉쭉 볼게요. 자, 생산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작성 기준일이라면 6월 30일 이후에 신공장 증설에 대한 이사의 결의를 했고 7월 13일에 자유 공시를 했는데 위치는 평택이랍니다.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신공장 완성 후 생산 개판은 확대되고 생산 효율성도 좋아질 거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그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원청 캐파 증설과 거의 같이 가거나, 그리고 원청에서도 너네 좀 늘려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 중 하나가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물건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유 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거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이 19년도
대비 이 곱하기에도 뭐 540억이죠. 540억이면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작년 대비하면 뭐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태양광은 뭐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태양광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 판매 경로고요. 수출은 에이전시나 현지 법인 끼고 하고 있고, 국내는 당사가 직접 하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태양광은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주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외 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매출이 변동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뭐 공장을 짓고 막 이러면 같이 들어갈 텐데,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연구개발 쪽을 잘 안 읽어드리잖아요. 제가 안 읽어드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흐름을 쭉 보시면 어떤 회사가 어떤 걸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오래 홀딩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스윙을 칠 수도 있고 단타를 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좀 좋은 브랜드 옷을 입었는데 그게 저한테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타로 해서 잘 보시면 되고 스윙을 해서 잘 보시면 되고 같이 투자해서 되는 분 잘 보시면 되고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목적은 돈을 잘 벌기 위한 거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이라면 뭐 스윙이나 단타로 글쎄요. 이건 뭐 어쨌든 좀 트래킹을 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 사이클 타는 기업들은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볼 건데요. 자, 현금은 790억 정도, 800억 정도 있고요. 매출 채권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 뭐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그 반도체사 향이기 때문에 회수가 크게 이슈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재고자산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나 뭐 크게 이것도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돈 때문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더메이드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은 비록 그 태양광 때문에 바이어스 노이즈가 좀 끼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재고자산 또 염두에 안 두셔도 될 기업입니다. 단기 차입금 약간 늘어났고요. 장기 차입금 또 장기 차입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손익 보시면 정말 그냥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고 3분기도 반토막 났고 이 반도체 부문이 안 좋다 보니까 연간으로 아직까지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1분기 정말 안 좋았는데 2분기 약간 턴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유닛 테스트 턴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턴하는 기업들 좋아합니다. 좀 턴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근데 기본적으로 장치 사업들은 시크리컬적인 성격을 띠니까 조금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기가 쉽진 않긴 하죠, 사실. 자, 대주주 관련, 회사 관련 지분이 약 거의 한 24% 정도 되네요. 24%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들, 태양광 자회사들 3개 다 100% 자회사입니다. 잘 되면 IPO 돼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자, 요약 재무 정보인데 손익은 약간 좀 그렇죠. 손익이 조금 있다는 거 마이너스가 났네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휠 소리가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자, 영업 부분인데요. 영업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반도체랑 G 부분이 이거 태양광 부분이 있고요. 지역별 매출액 구성인데 이게 정말 안타깝죠. 이거 보시면 거의 중국이랑 대만 쪽은 거의 뭐 6분의 1 토막인가요? 이 부분 매출 빠진 게 좀 크네요. 사실 국내는 막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해외가 좀 빠진 게 크다는 거. 그럼 해외가 올라가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채권 부분은 뭐 크게 개인적으로 염두하지 않고 있으나 전기 말에 비해서는 대손 충당금이 늘어났다는 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차입금 부분인데요. 확실히 싸죠. 지난번 계속 제가 두산중공업이랑 비교해서 두산중공업 주주님들께 죄송한데 두산중공업 당시에 그 이자율 보시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1%대니까 괜찮고 시설 자금으로 그 국민은행에서 대출했던 게 금액이 컸는데 이자율도 컸고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대체가 되어서 금융 비용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뭐 33억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쭉쭉 내려갑니다. 쭈쭈쭉 내려가는데요. 어라. 제가 어디서 체크를 했었는지 관리비 판관비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지금. 뭐 이걸로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봐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요. 급여가 줄어들었고요. 급여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늘어났고요. 왜냐하면 설비나 시설 쪽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 근데 이게 판관비가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아까 전에 혼자 체크할 때 체크를 안 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갔지 했는데 머릿속으로만 한 듯한 판관비를 기재를 안 해줬을 리가 없는데 아마 여기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고, 그렇죠. 이쪽으로 빼놨네요. 간혹 가다가 주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석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많이 늘어났네요. 원재료가 많이 늘어났고 19기는 매출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번 반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좀 많은 편이란 거. 근데 20기에 비해서 21기에 늘어났다는 게 나쁜 시그널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오더메이드라고 했는데 오더메이드인데 원재료를 그냥 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공품도 있고 이거는 좀 뭔가 납품 준비하고 있는 건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사실 이 태양광 쪽에 많았으면 약간 고민이 될 텐데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있는 건 크게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없어요. 없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안 나와 있네요. 진짜로 안 나와 있네요. 진짜로. 그냥 이걸로 거의 퉁친 것 같습니다. 퉁친 것 같고요.
어, 신기하네요.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를 안 적어줄 수가 있는 상황인가 싶긴 한데요. 진짜로 안 적어준 것 같죠? 판매비. 안 적어준 것 같죠? 나오지가 않네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급여나 그런 부분으로 추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 안 적어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게 다 적어줘야 되는 항목인데, 어쨌든, 뭐, 사실, 매출이 꾸준히 올라간다라면 크게 이슈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유닛 테스트의 핵심은, 전방산업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나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트래킹해 보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쪽 그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반도체 앞에 있는 전방 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트래킹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어쩌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 기업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납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 트래킹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은 정말 트래킹 잘 하셔야 되고요. 장투에도 뭐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쭉 올라갔다 빠져버리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유닛 테스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판관비가 없어서 조금 찝찝하네요. 조금 찝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기업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꾸준히 올라오는 영상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이러시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 다른 기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